집에서 넘어져 돌아가셨다는 소식.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집에서 혼자 평소처럼 움직이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나는 괜찮다. 그분은 운이 나빴던 거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이 사고를 두고 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집이 문제였다고.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약해진 몸을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집은 사고를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집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이정호 씨, 나이 72. 이정호 씨는 평생을 현장에서 일한 분입니다. 몸 쓰는 일에 자신 있었고 남들보다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계단도 엘리베이터 대신 이용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사고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잠결에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을 지나는데 작은 러그 끝에 발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고 손으로 바닥을 짚으려 했지만 이미 중심은 무너진 뒤였습니다. 쿵!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즉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 도움을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침대 옆에 있었고 비상벨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차가운 바닥에 누운 채 아침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이정호 씨는 그날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늙은 게 아니라 집이 나를 밀어냈다고. 이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몸을 탓합니다. 근력이 줄어서, 눈이 침침해서, 반응이 느려져서. 하지만 정말로 위험한 건 예전 몸 기준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집입니다. 집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만 변한 것입니다. 이정호 씨가 퇴원 후 처음 한 일은 운동도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 밤에 불을 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동선,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 쓸데없이 많은 가구, 바닥을 가로지르는 전선. 그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집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줄 알았다고. 사실은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해. 우리 집은 괜찮아.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박영순 씨, 나이 69. 박영순 씨 역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분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집은 달랐습니다. 박영순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도 사고 없이 살겠다고. 그 결심이 그녀의 집을 바꿨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변기 옆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조명과 손전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러그가 없었고 동선은 넓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밤에 일어나면 센서 등이 켜졌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비상 호출벨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무 유난 아니냐고, 아직 괜찮지 않냐고. 박영순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을 때 준비해야 안 괜찮아지지 않는다고. 몇 달 전 그녀는 실제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를 잡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집이 나를 붙잡아줬다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체력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집을 어떻게 대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미리 준비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집은 한 번의 사고가 인생을 바꿉니다. 넘어지는 순간보다 넘어지고 난 뒤가 더 무섭습니다. 도움을 부를 수 없을 때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이것이 집 안사고가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 집은 과연 안전한가? 아직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끼는 것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된 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고는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고장도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 수 있는 조건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대부분 집안입니다. 이제부터 왜 집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공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괜찮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을 때 듣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난 뒤에는 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그 공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집안 사고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 몸이 조금 불편해졌을 뿐이라고 넘기는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제부터는 집안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에서 밤에 불을 켜지 않고도 안전하게 화장실까지 갈 수 있으신가요? 잠에서 깬 상태로 눈이 완전히 뜨이지 않았을 때 발밑이 훤히 보이시나요? 이 질문에 잠시라도 망설여진다면 이미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집안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질 거라는 예고도 넘어질 거라는 신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사고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집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집안 동선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 물건이 많아집니다. 버리기 아까운 것, 언젠가 쓸 것 같은 것, 추억이 담긴 것들. 하지만 집안 사고의 절반 이상은 바닥에 있는 물건, 동선을 가로막는 가구, 보이지 않는 장애물 때문에 발생합니다. 집은 넓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비워두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자주 다니는 길, 침실에서 화장실, 거실에서 부엌, 이 동선만큼은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밤을 기준으로 집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낮이 아니라 밤에 일어납니다. 졸린 상태, 어두운 시야, 느려진 반응.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작은 장애물도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불을 껐을 때 어디가 위험한지 직접 걸어보셔야 합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곳이 사고가 나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잡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딘가를 잡으려 합니다. 그 손이 허공을 잡느냐, 손잡이를 잡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화장실, 침대 옆, 현관 입구. 이 세 곳만큼은 반드시 잡을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노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혼자 사는 집일수록 도움을 부를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안 사고가 무서운 이유는 넘어지는 순간보다 넘어진 뒤에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을 때, 부를 사람이 없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집에는
언제든 도움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대폰 하나에만 의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5번째 전략은 내 몸을 믿지 않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예전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몸이 오늘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전략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집을 바꾸는 일은 패배가 아닙니다. 늙었다는 인정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집 안한 장면이라도 떠올랐다면 그곳이 바로 점검해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 동선 하나, 잡을 곳 하나, 불빛 하나. 그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이 영상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경고이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집 안장소는 어디인지, 혼자 사시며 가장 불안한 순간은 언제인지,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